1월에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2월 월급날에는 세금을 더 내시는 분과 세금을 돌려받는 분의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급여생활자들은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긁거나 병원을 자주 가거나 기부금을 내서 절세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자산을 마련하면서 절세는 됩니다만 세액공제잖아요. 세액공제 방식은 급여가 많은 근로자에게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최고 근로세율이 높은데도 세액공제율은 더 낮습니다. 만 50세 이상에게 주어진 추가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92만 원에 그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 3억 이상 구간에서는 40%의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부과되면 38.5%, 44%의 세율입니다. 땀 흘려 받은 급여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세금을 절감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벤처기업이라면 대부분 상장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투자할 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분산 투자가 되는 간접 투자 방식의 개인 투자조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뜻이 같은 투자자를 모아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성공하면 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한 액수에 비례하여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개인 투자조합을 설립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 이상이고 조합원 수는 49인 이하인 사모입니다. 따라서 대중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개인이거나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조합원 중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집행 조합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집행 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반드시 출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했을 때 소득 공제 한도를 알아볼까요? 투자액 3천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 공제합니다.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만,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제한이 더 있는데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이 종합소득의 50%까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이 1억이라면요. 5천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절세 금액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이 2억 원인 분이 개인 투자조합 3곳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1,4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5천만 원 초과분인 총 1억 원에 대해서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3천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각각을 다 합산하면 3천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총 7,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의 소득이 2억 원이니까요. 절반인 최대 1억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40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결국 이분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총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세금을 3천만 원 돌려받으니까 투자액의 20%에 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이 난다면 더 좋겠는데 근데 투자 수익이 나지 않고 원금만 건져도 수익률 20%를 확보하는 셈이죠. 만약 이분이 3천만 원만 투자하셨다면 환급액은 적을지 모르지만 투자율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소득공제로 125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원금만 건져도 약 42%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겁니다. 개인투자조합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시려면요, 3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이처럼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고소득자한테는요. 하지만 세제 혜택에 눈이 멀어서 아무데나 투자해서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요,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가 채 안 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로 얻은 수익이 주식 하락에 따른 손실에 못 미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길면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득공제 혜택 이상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믿을 만한 투자조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